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 놓고 생생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을 강타하고 있는 거 이 공소취소, 검찰 거래설, 이게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한 얘기인데, 이게 단순한 하나의 얘기 그치지 않고 지금 여권 내부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치훈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소취소 검찰 거래설 이거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이거 봅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딱 요건만 볼 게 더 큰 건이 지금 검찰 개혁 안에 네네. 관해서 지금 정부 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당내 이제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법사위 그렇죠. 중심으로 네, 그러고 그러니까 있죠. 그 검찰 개혁을 할 때 이제 결국 핵심 그 당시에도 뭐 야당 그 당시 뭐 보수 진영 비판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의 법조인들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이었거든요. 네네네.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지금 사실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버리면 검찰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그 정치 수사, 이런 인지 수사 이런 것들 결국 남겨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정부가 걱정하고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정말 그런 사건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검찰이 신뢰를 잃었던 건 맞는데 그건 아주 소수거든요. 소수도 어떻게든 바꾸긴 개혁은 해야 되는데 나머지 99점 몇 %의 일반 국민들이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보안 수사권 없이 혹시나 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경찰의 부족한 수사를 검찰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은 예로 거론되는 게 그 돌려차기남 그 사건. 네네. 그 경찰에서는 단속 폭행 봤던 거를 검찰이 사실상 살인 미수로 올렸던 그런 사건들처럼 뭔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저도 그 당시 논의가 한창 될 때도 아 이거는 진보 진영 법조인들이 이렇게 지적할 정도면 이건 전 반영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걸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계속 그걸 갖고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게 툭 튀어나온 게 갑자기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게 이건 공소취소를 거래하는 거다. 일단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강경파들의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대통령도 어쨌든 좀 이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간 태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그 강경파들에 대해서 좀 자중할 필요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흐름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소취소 검찰 거래설, 이 부분이 이제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자체, 그러니까 실제로 그 MBC 전 기자가 이야기한, 김어준 방송에서 이야기한 이른바 공소취소와 검찰 거래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송 부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뭐 본인은 뭐 쭉 얘기하면서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라고 했지만 앞에 팩트에 대한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뭐 내용의 구체성 그런 거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뭔가를 내놓아야 되지 않나. 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널리스트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다면 네네. 그래도 내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죠. 왜?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죠. 네. 그래야 이게 단순히 음모론으로 취급받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냥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얘기입니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집단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쯤에 지금 한 행동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끌어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완전히 박탈시켜야 된다. 보안수권 줘도 안 된다라는 이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도 논리적이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를 터뜨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에 힘이 실리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들이 이런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내놓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생각도 좀 담겨 있고 법적의 우려도 좀 담겨 있는 보안 수사권을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개혁안이 저는 명분을 더 얻었다고 봅니다. 김어준 씨는 민주당에서 가장 큰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합당 과정에서 김어준, 유시민 이쪽 분들이 정청래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들을 하다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뭐 구독자도 빠졌다는 얘기가 있고, 또 김어준 씨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인가요?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이게 그 작년처럼
흥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소문에는 예매율이 뭐 15% 정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김어준 씨가 이 전 MBC 기자가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할 때 김어준 씨는 좀 약간 객관적인 스탠스에서 듣고 있는 듯이 있지만 네. 제지시키지를 않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저는 판을 깔아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분위기 보니까 좀 뭔가 심상치 않다 싶으니까 오늘은 약간 자제시키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 내 그 계속되는 명청 갈등이 이 상황에서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뭐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공천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이 시끄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전직 기자라면 어쨌든. 그래도 체크를 했었어야죠. 네. 전직 기자면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디 나가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확인을 그래도 객관적 자료를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근거로 이런 얘기가 팩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는 그냥 카더라예요. 카더라기 때문에 카더라만 있다. 카더라만 있기 때문에 글쎄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장관 뭐 누가 봐도 정성호 장관을 얘기하는 건데 책임은 정성호 장관이 아니라 본인이 져야 될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성호 장관 황당한 음모론이다 정면 방박을 했고 김지호 대변인 뭐 어쨌든 이 친명 가까운 김지호 대변인은 정성호 장관을 매장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단순한 반박을 넘어서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격앙된 정도의 느낌?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강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어쨌든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에 뭐 김어준 씨라든지 민주당 강경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작년 가을, 그러니까 작년 한 8월 정도에,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그 정청래 대표가 추석밥상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법안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안 수사권은 남겨놓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막 수박이라고 또 비판도 그렇죠. 받고 그랬었죠. 그리고 대통령도 네, 거기에 네.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근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막 문자 남겼다 이런 거는 많이 의아하지만 최근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막 한창 많이 모였을 때는 한 100명. 그러다가 민주당이 이거를 아예 공식 특위로 만들었어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141명 해가지고 이런 제출했다고 나왔죠.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파악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제 장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대통령의 임기 후반이 되면은 검찰이 새로운 죄명을 가지고서는 또 수사할 거다. 그게 백효령 경정을 동부지검에 있었던 그 수사팀에다가 넣었었던 부분. 근데 그거는 처음에 넣었을 때부터 보수 언론에서는 이거 직권남용이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법한 얘기들을 이 장 기자라는 사람이 글쎄요 본인이 짜깁기를 했는지 정말 팩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배경 지식들이 이미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냈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건 있는 거죠. 송 대변인 이게 네. 지금 뭐 강 대변인 얘기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그 공소 취소 모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그런 모임에 대해서 아예 좀 그 모임 불필요하다라든지 뭐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강 대변인 얘기대로 이 같은 맥락에서 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공소취소 모임 사실 그 당시 이제 친명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모임의 성격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당문으로 가져가면서 당의 위원회를 꾸려고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이름 바꿔야 된다. 이거 공소취소 모임 너무 이름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름을 그래서 앞에 다른 걸 붙였지만 결국 뒤에 공소취소 붙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찰의 잘못된 부분들, 조작 기소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죠. 네. 밝혀내고 밝혀낼 게 있고 그러면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공소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공소취소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 터는 것처럼 모양새가 갖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부적절했고 오히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런 이름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냥 검찰의 잘못된 부분은 이미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바로잡자는 주장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굳이 대통령이 부담을 주냐라는 얘기를 저도 했었기 때문에 글쎄요 대통령도 글쎄 이런 재판과 관련된 얘기들을 오히려 좀 너무 오버하는 것들이 네.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검찰 개혁안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랑 대통령일 때랑 스탠스가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취임 선서할 때 얘기를 다 해요. 얘기하죠. 예, 나는 네. 모든 국민을 대표가 되겠다. 근데 전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그거 실천하는 사람 중에 선두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검찰 개혁안도 그래. 좀 더 이쪽 얘기도 듣고 했을 땐 이거는 보안 사건을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계신 건데 이걸 갖다가 거래한다는 식으로 음모를 얘기하는 거는 진짜 같은 진영 안에서 진짜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쳐도 되나? 저는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어쨌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그렇죠. 책임이 방송에서 있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한 어떤 비판 이게 아까 이제 김지호 대변인 같은 경우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얘기했고 더민주 혁신회의에서도 공격 시도가 부적절하다. 책임 또한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하나의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뭐 계속해서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아까도 살짝 나왔던 합당 관련 논의할 때도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랑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그렇죠. 유튜버 언론인 본인은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청와대 출입 기자까지 보내고 있으면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는 건데 책임감을 여전히 그렇게 안 갖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엠바고 어긴 적도 있었고 최근에도 김민석 총리가 무슨 대통령 출장 간 사이에 중동 사태 관련 국무회의 한 번 안 했다라는 비판하면서 충분히 그냥 대통령 출입 기자가 있으니까 확인하고도 남을 사안을 그런 식으로 오도하고 그런 그때는 심지어 저 본인이 내가 불안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아빠 근거를 없는 내지 아들 않고.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본인이 불안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걸 하니까 저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아니면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와 이제 김어준 씨가 이 정도면 막 나가자는 거다. 이거는 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다. 저는 이미 김인석 총리 예전에 그 뒤전에 또 뭐였죠? 여론조사에서 이름 맞아요. 빼는 거 갖고 신경전했잖아요. 서울시장. 계속해서 지금 마치 그 중동 얘기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대통령 뭐 없으니까 이런 불안합니다. 식으로. 하지만 들여다보면 대통령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그거 안 했다고 비판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사게 하는 거는 결국 이재명 정부를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해서 건드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검찰개혁 방향이 다르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합당과 방향이 다르다고, 본인이 진보 진영에서 목소리 내었던 거는 이거는 난 실패한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뭔가 이것도 안 되네, 합당도 안 되네, 검찰개혁도 이것도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을 넘어버린 건데 저는 이 정도 사태가 됐다. 그러면 김어준 씨가 혹시나 뭐 앞으로 이거에 대한 사과나 아니면 이 반성이나 이런 걸 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했던 거 봤을 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공무원들이 이제 경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출연하면 안 된다. 네, 공무원들이 최대한 뭐 레거시 미디어 뭐 공영방송 이런 데 좀 나가고 그러면서 유튜브 언론도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만 먼저 쪼르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겸공이 그 네. 뉴스공장이 네. 막 대통령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하는데 국무위원들 거기 왜 갑니까? 전 가면 안 된다고 생각. 뭐 만약 가더라도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대변인은 이 김어준 씨가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그 민주당 내의 어떠한 권력 다툼이 계속되는 거다. 최근에 이제 합당 논의 때부터 이게 굉장히 크게 불거졌던 거 아니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작년에 여름에 그 인천에 있었던 행사에 박찬대 당시 전당대회 후보는 뭐 일정 있다고 안 오고 정청래 후보는 갔었는데 그때부터 정청래 뒤에는 문재인, 김어준 이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건 뭐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 이 구도가 점점 어떻게 보면은 골이 깊어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권력 투쟁의 골이 깊어진다.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러고 있을 땐가? 음. 그 이란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이전에도 미국과의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 3법에 대해서 이거 악법이다 하면 안 된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사법 3법은 그대로 두고 결국에는 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걸로 했어요. 네, 그리고 특위에서도 합의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에서도 이제 공격할 때와 지금 함께 해야 될 때를 구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권력 싸움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동남아 순방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 올리신 것도 보면은 막 새벽에 올리고 있어요. 네. 잠 못 자고 일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정이 힘든 상황인데 여당이 대통령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든 뒷받침해 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흠. 너무 한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과 당대표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그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에도 이제 봤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도 그래서 정청 대표도 최대한 지금 당에서는 정부안을 따라가는 거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부 강경파원들이 계속 이렇게 저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 선거적 입지 이런 거 있다고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분란이 막 큰 것처럼 만드니까 전 대표가 이럴 때 오히려 강경파원들을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강경파원들에게 이거는 이번만은 정부를 따라주자, 뒷받침해주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은 전체적인 지금 막 약간 이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말하는 그 그러니까 프레임이 좀 깨질 수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저걸 막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정반을 좀 들어주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요 갈등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한가해 보인다는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아하. 대통령이 초선들과의 만찬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냐. 직접 내가 네, 하겠다. 제가 조금 아까 이 속보 보고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선이라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게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 비명 횡사, 뭐 친명 횡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꾸준한 스탠스로 더민주혁신회의가 원래 원외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31명이 대거 원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민주당의 최대 개파가 돼버렸었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본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를 지켜달라. 정확한 저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초선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어준 씨의 시대는 간 겁니까? 글쎄요, 뭐 영향력이 과거만 못하죠. 왜냐면은 이제 비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 자체로 권위가 많이 무너진 거죠. 예전에 뭐 교황도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뭔가 그 내부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권위가 많이 내려온 것처럼 김어준 씨라는 분은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 신기할 정도로 우리 지정에서는 성역이었거든요. 못 건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네. 감히? 국민의힘에서 특검 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믿어주는 겁니까? 수사는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결국 지금 친문 세력, 친명 세력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김어준 씨의 힘이 좀 빠진 거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에 합당 논의가 있었을 때 저는 조국 현 대표죠. 네. 조국 대표가 좀 어이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너무 남일처럼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조국혁신당에서는 회의를 해서 조국 대표한테 정권을 위임을 했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는 뭐 설 전까지 뭐 가지고 와라. 본인이 마치 갑인 것처럼. 네, 근데 네. 지지율의 문제라든지 네, 의석의 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데 조국 대표가 너무 본인이 갑인 것처럼 저는 갑질을 했다라고 구름 위에 생각합니다. 떠 있는 네. 거군요. 그러고서는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 본인도 막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씨가 조국 대표가 그때 많은 신의를 저는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힘이 빠졌죠. 근데 그러면 이번에 조국 대표가 결국 선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저는 김어준 씨와 이 친문 세력이 앞으로도 힘을 계속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그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